이게 봄이고 조금 전에 나온 게 YTN의 51분 41이었죠. 이게 엄청 줄어들었어요. 지금도 여론전이야. 그래서 여기가 썼잖아요. 월달이 깎았는데 아직도 하지 않았네. 이쪽으로. 네, 원내 사법개혁특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감 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경심 조국 전 민정수석의 부인이 오늘 영장이 청구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조국 수사에서 나타난 우리가 볼 수 있는 행태는 온갖 수사 방해와 사법 방해 행태였습니다. 결국 검찰개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독립이라고 봅니다. 지금 조국 수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그리고 조국 수사의 끝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많은 비리 의혹을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표창장 위조를 넘어선 웅동학원 비리 문제, 그리고 또 사모펀드에 관련된 문제 등 아직도 밝혀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보면 검찰의 수사는 많은 그 고심의 흔적이 보입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검찰이 독립적인 기구로서 수사를 제대로 완성할 수 있을까? 그 많은 수사 방해와 사법 방해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조국 전 민정수석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결국은 인사, 감찰로 검찰권을 가지고 더 그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압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검찰이 대통령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독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보다 공수처가 먼저이다. 그리고 공수처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라고 하다가 우선 협상하겠다고 고치면서 결국 공수처가 그들이 말하는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포장지 속에 있는 가장 핵심 알맹이라는 취지를, 속내를 마음 놓고 드러냈습니다. 왜 이렇게도 공수처를 서두르는 걸까요? 저는 결국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이 조국 구하기법이다라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만약에 속도를 내서 빨리 설치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미완의 조국 수사도 공수처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결국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국 수사부터 시작한 지금 이번 국정감사에 나타난 각종 권력형 비리는 영영 묻혀버리고 맙니다. 결국 공수처는, 이 정권에서 탄생하는 공수처는 본인들의 비리와 본인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본인들과 반대되는 세력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공수처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조국 구하기 법인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저희는 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진짜 검찰 개혁을 위한, 검찰 독립을 강화하기 위한 이 법안들, 또 우리가 추진해야 될 정책들에 대해서 이번 사법개혁특위에서 더 논의하고 추가할 부분을 추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민주당의 이런 속내를 보고 민주당과 청와대의 행보를 보면 결국 이 정권이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또한 이 정권이 숨기고 싶은 많은 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들이 숨기고 싶은 비리가
많긴 많은가 봅니다. 저희는 이러한 조국 구하기 공수처 그리고 본인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공수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국민의 검찰로 돌려보내기 위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진전된 안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그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자세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첨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국 사건 사태에서 보듯이 만약 공수처가 있었다면 또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강화하였다면은 조국 수사가 가능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불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래 공수처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제기가 된 겁니다. 왜? 검찰이 워낙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소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막강한 권한의 원천인 수사권을 어떻게 제한하고 축소할 것이냐? 여기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도외시하고 갑자기 공수처를 내걸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은 이거는 바로 민변이 검찰이 될 것이고 대통령의 친위부대를 새로 만드는 것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인생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면은 국민이 어떠한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조국의 예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 9명 중에 5명이 민변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헌법 현정에서 임명된 9명 중에 대법관 9명 중에 5명이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5명이 민변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부르짖으면서 법무부의 주요 직위인 법무실장, 그 다음에 검찰개혁단장, 이거 전부 민변 출신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윤석열을 제어한다고 대검찰청 감찰본부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임명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 수사기관 장악 시도가 얼마나 집요하고 치밀한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 생기면은 절반 이상의 민변 출신으로 다 채워질 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물러나도 그 민변의 정치적 성향으로 봐서 정치적 상대방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지 자신들에 대한, 자신과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조국이가 물러난 후에 법무부 차관을 불러서 뭐 개혁방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내놓으면서 공수처를 빨리 급히 서두르는 이유는 결국 민변의 검찰, 정치검찰, 정치사찰검찰, 제2의 검찰인 공수처를 만들어서 정치적 반대자를 대한 탄압의 도구로서 활용하고자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도 그런 발상에서 그런 우대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검찰 수사의 독립을 위한 예산, 수사, 그다음 감찰, 그리고 인사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 비공개에서 논의한 후에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일정에 지금 공수처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그동안에는 관심이 없으셔서 찬성과 반대의 여론 격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봄에 3월 말 정도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공수처 찬성이 65%, 반대가 23% 정도로 42%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오늘 지금 막 발표된 YTN 여론조사를 보니까 공수처 찬성과 반대의 여론조사 격차가 10%로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는 국민들께서 이 진실을 아시면
결코 공수처를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의 이 검찰의 수사 독립, 검찰의 독립과 그리고 정말 대통령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만들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또 검찰의 이 지나친 수사권을 견제해야 됩니다. 또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경찰로 넘어갔을 때 또 다른 또 경찰 개혁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완성해서 대통령의 검찰과 경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과 경찰로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좀 진행하셔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원 말씀하실 거 말씀. 지금부터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혹시 공개를 하실 말씀 없으세요?